1919년 3월 1일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은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 만대에 일러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그리고 같은 시각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은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이 3.1운동 열기에 휩싸인 1919년 성북구에도 독립만세운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19년 3월 23일 밤 10시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성북천에서 피안봉 등 500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성북천에서 200여 명이 전차에 투석하며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동익, 김수룡, 박홍식, 손진태, 이재성, 정만산, 피안봉, 한용운, 이종린, 김창준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성북인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무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 222-2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에서 내린 후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시무장으로 올라가는 표지판과 골목이 보입니다. 그 앞으로는 만해산책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해산책공원에는 한용운 선생님이 앉아있는 모습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시무장 입구가 보입니다. 시무장은 1985년 7월 5일 서울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33년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1930년대 성북동 시무장에 응거하여 일제의 협력을 거부하고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무장의 가장 왼쪽 방은 서재로 일창 유치웅 선생의 서체로 쓴 선판이 걸려 있습니다. 시무라는 명칭은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10가지 수행 단계 중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시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서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한용운 선생의 친필이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한용운은 시무장에서 지내면서 17편의 시무장 산시와 시조를 발표하고 장편소설 흑풍, 방명, 후회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 독립운동 투쟁 사상의 고취를 힘썼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불교계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그가 인사말을 함으로써 독립선언식을 끝내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1920년 경성 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라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중생의 아픔과 끝까지 함께하며 민족의 얼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문학사상으로 승화하였습니다. 이루은 바를 맹렬하게 실천하는 조직이라는 뜻을 가진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의열단은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 지역에 조직된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미온적이고 온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초창기 의열단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단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이종암, 한봉근 선생 등의 13명이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열단은 점차 활동 범위를 넓히고 단원들을 늘려나갔습니다. 이 중에는 성북구민이었던 시인 이육사 선생과 최용덕, 오세덕 선생이 있습니다. 의열단의 수많은 의거 활동 중 성북구와 관련된 활동은 제2차 암살 파괴 계획과 한성은행 습격 사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북구와 의열단 활동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북구 출신으로 의열단에 관계한 인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최용덕, 오세덕 선생 등이 있었으며 성북구 출신이 아니더라도 성북구민으로서 의열단에 몸담아 활동한 시인 이육사 선생이 있었습니다. 성북동 출신인 최용덕 선생은 1922년 6월경 의열단에 가입하여 중국 천진에서 무산자동맹 회원 김한과 만나 폭탄의 군내 반입을 도우려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파괴하려던 제2차 암살 계획, 즉 김상옥 사건에 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암동 출신인 오세덕 선생은 1923년 의열단원 구연순 선생의 한성은행 습격 계획을 도와주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열단의 근거지가 바로 성북구에 위치했습니다. 1922년 12월 김상옥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체포하고자 경관이 출동하여 가택 수색한 장소가 바로 성북동 191번지의 장동욱 선생의 집이었습니다. 현재 주소는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91이며 일반 주택가로 남아있습니다. 영화 밀정에도 언급되어 나오는 김시현 선생은 1923년 3월 황옥 선생과 함께 중국에 가서 신재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과 폭탄 36개, 권총 5자루, 실탄 156발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려다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시현 선생은 영도사 어구 안암리 127번지의 오세덕 선생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최용덕 선생은 성북동 265번지 출신입니다. 그는 1922년 6월 북경에서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에 가입하고 천진에서 조선무산자동맹 회장 김한과 의열 활동을 위한 폭탄 확보와 투척 계획 등을 협의하여 김상옥 의사를 지원하는 등 항일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육사 선생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종암동 62번지에 거주했습니다. 1926년 봄 그는 이정기 선생과 함께 북경에 가서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시인 이육사 선생은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현재 종암동에는 북바위 둘레길을 중심으로 이육사 시인길이 생겨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위해 결성된 의열단이 성북구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점은 무척 자랑스러운 사실입니다. 성북구의 애국 열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